안녕하세요, 블랙서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죠.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1.6%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7%,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4%까지 시원하게 올랐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더 강해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좀 불안불안하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추운 한 해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오미크론의 여파가 증시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오미크론은 미국에서 지배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치명률과 백신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민주당 조 맨친 의원이 바이든 정부 사회복지 예산 법안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2,400조에 달하는 이 미국 재건 법안이 날아가게 생겼죠. 이 인프라 법안에는 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자, 바이든 행정부는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이 전기차에 대해서 4,500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추진하는 등 이 전기차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법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회복지 예산 법안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놓이니까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테슬라를 비롯한 리비안 등 이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역시 최근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죠. 특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주식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리비안도 상장 후에 아마존의 지분으로 인한 이 든든한 지원이 예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가 최근에 반도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신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의 대장주들이 흔들리니까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한동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참에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욕구도 강해지면서 생각보다 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내리던 이 테슬라와 리비안 등 전기차들의 주가가 어제는 반등이 컸는데요. 테슬라는 4.29% 상승했고 리비안은 7.6%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맨친 의원의 반대로 위기를 맞은 이 인프라 법안이 어제 바이든과 맨친이 긴급 회동을 했다는 소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런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통과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죠. 전날 백악관의 성명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세지만 미국 경제에 전면 봉쇄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번이나 말을 한 것이 강조를 한 거죠. 백신을 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백신이 넘쳐나는 나라죠. 하지만 접종 거부자가 많아서 현재까지 2차 접종 완료자는 61.5% 수준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1회 접종자의 비중도 72.9%로 아직 80%도 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수준이죠. 자, 그래서 백신 접종을 더욱더 강조한 것 같은데요. 접종 완료자가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수도 있지만 중증으로부터는 보호받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필요하면 진단키트 5개도 우편으로 무상 공급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셧다운 없이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말이죠.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따른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증시에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이 전 세계 증시의 조정은 큰 그림에서 보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2월 초죠.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과 함께 내년에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증시가 잠깐 들썩이긴 했지만 이 오미크론이 더 부각이 되면서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더 강하게 남게 되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주가 조정도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미국의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책을 보더라도 이 오미크론은 더 이상 악재는 될 것 같지 않고요. 현재 증시를 누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죠. 자, 처음 나온 말은 아닙니다.
내년에 3차례 정도 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충격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아직 시장에는 내성이 생기기 전이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연준은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계속 흘리면서 시장과 소통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금리 인상이 정말 진행이 되겠구나.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거니까 결국엔 이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대중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힐 때쯤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될 테고 시장은 그동안 서서히 충격을 완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충격을 지금 시장에서 조정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보셨겠지만 이 나이키와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호실적에는 시장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이 피크아웃, 즉 이 매출과 실적의 최정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호실적에도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으로 이 반응을 보였다는 건 시장에서도 그 뒤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이 매수할 돈이 없으시다면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매매하지 않고 시장을 관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중국 증시는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 정부에서 국가 안보와 공동 보유 등을 강조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이 중국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죠. 그 때문에 실제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증시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iShares MSCI 이 월드 지수는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15.8%의 수익을 낸 데 반해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MSCI 차이나 지수는 같은 기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25%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지수 간의 수익률 격차가 40%나 넘게 나면서 1998년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이유로 글로벌 IB들은 모두 내년에 중국에 풀베팅을 하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도 MSCI 중국 지수의 PER이 12.2배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28배를 웃돌고 있는 S&P 500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자, 기업들의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닷컴 등 기업들 본연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중국 정부의 이 규제 리스크가 너무나 컸죠. 주가 하락은 역시 이 외적인 요인이 컸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현재 중국 기업들과 중국 증시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강력한 규제로 기업 옥죄기에 나섰던 중국 정부도 얼마 전이죠.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0.5% 인하하면서 대출 우대 금리도 0.05% 정도 낮아졌는데요. 그만큼 내년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도 기업 규제도 중요하지만 하락하는 이 경기의 회복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도 이 중국 증시의 훈풍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 많이 떨어졌던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 2차 전지와 관련된 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2차 전지와 같은 ETF 투자는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과 함께 중국 시장도 꽃을 피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꽤 나는데요. 내년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500만 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로서는 전기차 산업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7% 증가한 299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11월에만 45만 대가 판매되는 등 갈수록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의 침투율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자동차 판매 대비 이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말하는 거고요. 올해 1월에서 11월 사이 이 전기차의 누적 침투율은 12.7%를 기록을 했는데 11월에만 17.8%의 침투율을 보이면서 내년도 전기차 판매량과 침투율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추세라면 중국 정부에서 계획했던 202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의 20% 침투율은 정말 무난히 달성을 할 것 같고요. 빠르면 내년이나 2023년에는 충분히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매되는 자동차의 10대 중에 2대는 이 전기차가 된다는 말인데요. 침투율로만 보면 유럽 국가보다는 낮지만 중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판매량 대비 20%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647만 대, 그리고 내년도 전기차 판매량이 1002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중국에서만 이 전기차 판매량이 340만 대로 그 비중은 52.5%에 달하죠. 내년에 500만 대를 기록한다면 이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50%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까지 20%라는 점이 정말 가슴 뛰게 만들지 않나요? 자, 그리고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이 전기차 개화기인 거죠. 현재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3% 내외 수준인데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2차전지 배터리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들이 정말 빠르게 유럽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 상하이 자동차 산하 브랜드인 밍주에는 영국 신차 판매량의 1.9%를 차지하면서 혼다와 마츠다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11월 한 달간 이 판매량 점유율은 3.6%로 닛산과 이 포드의 뒤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전기차 기업인 중국의 웨일라이는 배터리 교환 기술을 도입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까지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유럽 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의 판매 성장은 정말 새로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들 기업 외에도 중국의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들의 성공은 CATL과 BYD 등 중국의 LFP 배터리 판매와도 직결이 되겠죠. 자, 우리가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쌍용 자동차도 전기차 시장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중국의 BYD 제품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쌍용차와 BYD가 배터리 개발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 이 자체 생산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BYD는 전기차 판매도 하고 있고 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전 세계 4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CATL과 더불어서 중국의 배터리 양대 산맥으로 보면 되는데요. 자, BYD의 LFP 배터리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저가형 이 LFP 배터리와 프리미엄급의 3원계 배터리로 세분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한국과 중국 시장 모두 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연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분위기도 난다고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또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정말 세상에 단 하나도 없고요.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내릴 때가 있기 마련이죠. 다만 그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꾸준한 중장기 투자로 든든한 이 노후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또 언제든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블랙스완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차가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